미국이 이번에 클로드 최신 버전인 페이블5를 외국인은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이유가 뭐냐면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외국인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동안 우려했던 AI가 GPU처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되는 일이 현실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AI 뭐하러 직접 만드냐, 그냥 잘하는 외국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기술 투자에 시설 투자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사용료 내고 챗GPT나 제미나이 쓰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근데 우리 정부는 굳이 소버린 AI를 고집했단 말이지. 바로 이번 같은 사태가 올 걸 미리 내다본 거야. 오늘은 앞으로 중요한 증시 재료가 될 소버린 AI를 제대로 한번 파볼 거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 가지가 잡힐 거야. 첫째, 소버린 AI가 대체 뭐고 이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지. 둘째, 그 각각의 자리에 들어간 회사가 어딘지. 셋째,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회사가 어딘지. 자, 시작할게. 먼저 소버린 AI가 뭔지 알아야 돼. 한마디로 AI는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앞으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랑 시스템이 AI에 물려서 돌아갈 텐데 이 AI의 사용권이나 접근권을 외국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말 그대로 외국한테 휘둘리는 거잖아. 특히 국방을 생각하면 더 체감이 돼. 국방에도 AI를 써야 되는데 외국 AI를 쓰면 그 나라가 우리 군사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도 있어.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AI를 못 쓰게 막아버리면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거지. 말 그대로 목줄이 잡힌 채로 그 나라에 종속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나라가 너도 나도 AI를 자기 손으로 굴리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소버린 AI를 갖추려면 뭐가 필요할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챗GPT 같은 자체 AI 모델, 둘째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셋째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부품들, 그러니까 GPU랑 HBM 뭐 전력 같은 걸 자체 기술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춘 나라가 아직 하나도 없어. 다들 한두 개씩 비어있거든. 미국을 봐. 자체 AI 모델은 세계 최강인데 정작 HBM을 못 만들어.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도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자체 모델은 있는데 성능 좋은 GPU를 못 만들어.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AI 모델 성능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좀 처지고 GPU도 엔비디아만큼은 못 만들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둘러 소버린 AI를 하기 위한 조건을 채우고 있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지. 첫 번째, 자체 모델은 AI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최종 목표가 외국 최신 모델 성능의 95%까지 따라잡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든 모델은 오픈소스로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어. 왜 굳이 공개까지 하냐고? 오픈소스로 풀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계속 진화가 될 수 있어.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큰 판이 만들어지는 거지.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이 소스를 쓰게 되면 그게 곧 우리 표준이 돼. 이게 굉장히 큰 무기야. 두 번째, GPU 독립은 국민성장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퓨리오사 AI처럼 성능 좋은 AI 칩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어. 세 번째, 데이터 센터. 사실 이게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결국 그 안을 채울 GPU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작년에 젠슨 왕이 GPU를 26만 장이나 한국에 주기로 해서 한참 화제가 됐지. 그 물량 배분을 보면 삼성이 5만 장, 현대가 5만 장, SK가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그리고 정부가 5만 장이야. 각 회사가 받은 GPU는 각자 자기 AI 사업에 쓰고,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가진 그 5만 장이 바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정부가 왜 굳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까? GPU 한 장이 수천만 원이거든. 어마어마하게 비싸.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야 알아서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돼.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학교, 개인은 이걸 만져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자금력이 부족한 쪽도 합리적인 가격에 컴퓨팅을 빌려 쓸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야. 거기다 국방이나 정부 행정 같은 공공 AI도 전부 여기서 돌아갈 예정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어본 적도 운영해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민간에 공모를 해서 공사랑 운영을 맡겼는데 여기에 큰 지분으로 들어간 회사가 딱 두 곳이야. 바로 삼성 SDS하고 네이버. 지분을 한번 볼까? 삼성 SDS가 30%로 가장 많아서 최대 주주고 정부가 29%, 그 다음으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26% 지분을 가지고 있어. 나머지는 삼성물산이나 카카오, 삼성전자, KT 같은 곳들이 조금씩 나눠 가졌고, 그리고 마침 이 운영법인이 바로 최근에 공식 출범했어. 올해 3분기 착공이 유력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첫 삽을 막 뜨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삼성 SDS랑 네이버가 정부의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메인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야. 그 말은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여러 AI 프로젝트에도 이 두 회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바로 국방 쪽이야. 최근에 네이버가 국방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꾸렸거든. 그것도 대표가 직접 총괄을 맡았어. 팔란티어라고 알지? 미국 국방부에 전략 데이터 분석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회사야. 미국 국방 레퍼런스 하나로 민간 시장까지 싹 다 먹은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회사지. 네이버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자리야. 실제로 팔란티어의 핵심
핵심 무기였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시스템을 깔아주는 그 엔지니어 조직까지 그대로 전면에 내세웠어.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네이버가 한국형 팔란티어가 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고, 네이버가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이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댓글에 많더라고. 근데 자체 AI 모델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까지 팔란티어 역할을 할 풀스택을 다 갖춘 곳은 우리나라에 거의 네이버밖에 없어. 물론 이건 아직 기대 단계지 네이버가 수주를 딴 건 아니야. 근데 풀스택으로 따져보면 네이버가 가장 두꺼운 후보인 건 분명해. 그래서 앞으로 쏘버린 AI 시대에 네이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지. 근데 네이버의 얘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큰 그림이 따로 있거든.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야. 젠슨 황의 큰 그림이 뭐냐면 GPU를 나라 단위로 파는 거야. 지금이야 빅테크들한테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걔네가 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지금처럼 많이 사들이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젠슨항은 너희도 쏘버린 AI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나라마다 돌면서 GPU를 팔 거고, 그 첫 테스트베드로 우리나라를 점 찍은 거야. 바로 여기서 네이버한테 기회가 생겨.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젠슨항이 다른 나라의 쏘버린 AI를 깔 때 네이버가 그 프로젝트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거지. 물론 이건 아직 기대감이야.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큰 파이프라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고. 자, 이제 정리해보자.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쏘버린 AI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 사건이 그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게 만든 진짜 계기가 된 거야. 전 세계가 이제 AI 독립을 해야겠다고 더 강하게 마음먹었을 거고. 근데 이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실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몇 안 돼. 그래서 수혜주를 보면 결국 두 갈래로 정리가 돼.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야. 엔비디아가 GPU를 팔면 그 안에 HBM이 같이 팔리잖아. 그러니까 쏘버린 AI가 전 세계로 퍼질수록 그 수혜는 고스란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거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야. 공사부터 운영까지 이게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삼성 SDS랑 네이버한테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두고 투자에 참고하면 좋겠어? 항상 투자를 할 땐 큰 그림을 알고 하는 게 좋아. 앞으로도 계속 큰 그림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둬. 다음 영상에서 봐.